강변 현대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에 개최 예정인 조합 창립총회 개최 안내의 일환으로 제2편 창립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안건 추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동영상 자료에서 왼쪽 부분에 총회 책자에 스크린샷을 집어넣어놨고 오른쪽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호 안건 추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의 안건 상정 사유는 추진위원회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1년간 수행했던 업무들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세부 동의사항으로는 진행 업무, 회의 내용, 업체 선정 및 계약, 소요 비용 등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 외 3인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소유자 104세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소유자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69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세대가 모여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의 미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0년 11월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업무 대행자로 저희 주식회사 블루다시티를 선정 및 계약하고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안을 제안하여 송파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및 조합 규약안을 검토를 받았고 2021년 1월 30일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여서 2021년 3월 30일에 총 10회의 사업 설명회를 끝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인 66.7%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104세대 중 70세대가 동의를 하였으나 저희 창립총회 공고일인 2021년 5월 25일 현재 80세대가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선거관리 규정안을 수립하였으며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입후보를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입후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합 예산 회계 규정안 수립의 건, 조합 회계 처리 규정안 세칙 수립, 2021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수립, 2021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수립, 그리고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필수 의결사항 외 대의원의 위임 승인의 건, 창립총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승인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진행한 바 있고 2021년 5월 25일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대행자인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에는 현수막 제작, 사업 시행계획 책자, 동의서 인쇄, 그리고 난로 대여 등의 비용으로 약 220만 원 정도를 대여를 한 바 있으며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에는 블루다시티가 구성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에서는 대형 현수막 제작비와 봉투 인쇄비, 포스터 인쇄비, 우편료, 프로젝터 기증 등으로 약 300만 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호 안건 조합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리모델링 사업 결의 및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서 조합 규약안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혹시 모를 추후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조합 규약은 재건축 표준정관에 준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이미 송파구청에서 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규약은 조합 창립총회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조합 규약의 내용이 많다 보니 그 중에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만 추려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및 공고 방법. 저희는 조합의 고지 및 공고 방법으로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전달로 개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 팬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내용들은 정보가 공개됩니다. 제12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 여러분들이 현재 80명이라고 보고 4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합은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내, 이사 3인 이상 5인 이내에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 감사 1인, 이사 5인, 조합장 1인이 출마를 하셔서 감사는 한 분이 부족한 상태이나 2인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합이 업무를 제대로 진행 못할 시에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10분의 1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발의를 통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총회는 아래와 같은 의결사항을 필수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 및 변경, 권리변동계획의 확정, 조합 해산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급,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하는 총회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의원회에서는 저희 조합은 12인 이상 20명 이하를 대의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창립총회에 20인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보궐 선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방법에 관한 승인,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을 대의원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총회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총회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을 주관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모든 업무 진행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공개를 하고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규약, 시공자 선정 계약서, 그리고 각종 협력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권리변동 계획서, 당해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서류,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 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을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30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합 규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안건 선거관리 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상정 사유는 제2호 안건과 마찬가지로 향후 조합이 사용할 선거관리 규정의 확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준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역시 창립총회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단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원은 1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조합장, 감사, 이사는 당 단지에 1년 이상 소유를 하신 분만 가능하며 대의원들은 어느 조합원이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시기 위해서는 조합장은 20명, 감사 및 이사는 10명, 대의원은 3분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출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본 총회에는 모두 이 요건을 갖추어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는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유기명 투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가능하고 직접 투표와 사전 투표를 병행하여서 진행을 하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투표도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3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4호 안건 및 5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책자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총회에는 저희 조합은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내, 이사 3인 이상 5인 이내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장 1인과 감사 1인, 이사 5인의 후보자가 출마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임원들은 창립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가능하며 이후 송파구청에서 범죄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인가를 내주면 그 이후부터 직무 개시가 가능합니다. 후보에 대한 명세는 본 동영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명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회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5호 안건 조합원 대의원,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도 역시 대의원 선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의원 12인 이상 20인 이하를 선임할 수 있으나 근본 총회에 20인이 출마를 완료하셨고 선임된 대의원은 송파구청 인가 후부터 권한이 발생되며 후보의 명세는 역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호 안건 조합 예산 회계 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예산 회계 규정 승인의 건은 책자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예산 회계 규정에 준하여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조합의 회계 책임자는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예산의 예비비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비에는 업무 추진비, 상근 임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만약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비 명서세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현금을 조합은 현금 시제를 100만원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를 계약하는 경우 국토부고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1억 원 이내의 계약 시에는 지명 경쟁이 가능하고 5천만 원 이내의 계약 시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 예산 회계 규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대가 지급일은 매월 2회로 두고 있으며 15일과 말일에 지급을 할 예정이며 조합의 모든 비용들은 계좌이체 및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비 및 교통비, 그리고 3만 원 이하의 지출, 그리고 경조사비, 우편 반송료 등의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는 월정액 형태로 지급이 불가하며 카드 사용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 대한 사용 내역은 2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필히 공개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합 규약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 처리와 관련된 자료들은 작성 및 변경 후 15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 자금 수지 내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7호 안건 회계 처리 규정 세칙 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처리 규정 세칙은 역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회계 처리 규정 세칙에 준하여 작성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조합의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들을 다 훑어봐 주시기 바라며 가장 중요한 결산보고에 대한 내용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결산보고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구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감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감사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재무제표와 구속명세서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8호 안건 조합의
행정 업무 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은 상근 임원으로 임원 및 직원으로 조합장 1인, 상근 임원 1인 이내, 직원 2인 이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 업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며 저희는 조합 운영비 예산으로 해당 연도 상근 임직원의 수와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한 분과 직원 한 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제20조 회의수당 등을 보시면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소집 시에 참석자 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며 이사회 및 대의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매주 주간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업무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타 조합원의 임직원을 겸업할 수 없으며 당 사업의 협력업체 임직원 역시 당 조합의 임직원 겸업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근무 시간은 하절기는 10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는 10시부터 5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9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조합원 여러분들께 자금을 모금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 분양 시까지 모두 외부 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합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하는 시점이 되어야 조합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때가 돼서야 그때까지 빌린 모든 자금들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의 사업비의 차업 한도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약으로 정한 약 62억의 50% 이내이며 차입 기간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입주 완료 시까지입니다. 사업비의 차입 방법은 2주 후에 할 수 있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리모델링 자금 보증을 통한 차입, 그리고 시공사 입찰 보증금의 무이자 대여금 전환, 기타 주택도시 주택도시기금, 시중은행, 시공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한 차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 대출을 진행 시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차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차입 이율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플러스 4% 이내로 대의원회가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습니다. 참고로 5월 17일 은행연합회 기준 코픽스 금리는 0.82%입니다. 차입비의 상환 방법은 분양 수익금 등으로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0호 안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합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100세대에서 200세대 단지의 조합을 기준으로 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듯이 거의 최저 비용으로 선정을 하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조합장 급여는 수도권 최저 수준입니다. 조합원 50명 사업도 이보다 높은 상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 직원의 급여는 인근 강남 송파 기준으로 최소 기준입니다. 상여금은 전국 공통인 정비사업 평균 수치인 40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역시 최저 수준인 50만원으로 정하였고 이사회 회의비는 강남 송파 평균 회당 1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대의원 회의비는 평균 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약 5% 수준으로 예비비를 선정을 해놓았고 금년도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2022년도 예산 수립 시에 조합의 상황을 반영하여 증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11호 안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합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책자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사업비 예산 수립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해년도에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올해에는 시공자 선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공자 총 공사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상 진행 업무는 빠르게 진행을 할 경우에 시공자 선정을 거쳐 안전진단 신청과 건축심의 준비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한 예산 중에 저희 집행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창립총회 시에 업무 대행자인 블루다시티를 선정하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세무 회계 용역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2021년도 8월에 저희 시공자를 선정하며, 2021년 9월에 설계비, 소송 및 법무비용, 안전진단 비용 등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지질조사 등의 계약을 진행하고, 11월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의 주민세와 기타 외주용역비 등의 예비비 형태로 자금을 책정을 해놓았으며, 금년도의 예산 총액은 약 43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제12호안건 총회 필수 의결사항 외 대의원의 위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에서는 총회 필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 제2호안건에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외의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대의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상정 사유입니다. 왼쪽 부분은 주택법에서 정한 총회 필수 의결사항으로 앞서 2호 안건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오른쪽 부분인 대의원의 위임사항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조합 규약의 경미한 변경, 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임기 중 거리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 선임,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단 여기서 시공자, 설계자, 업무 대행자는 필수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 범위 내의 상근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총회 결의 사항인지 대의원의 결의 사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조합에서 선정한 법률 고문으로부터 대의원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은 사항,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단 이 경우에도 상기 구항과 같이 법률 고문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하며 향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결의, 관리처분 계획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 대의원회의 위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안건, 행정용역 업무 대행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입니다. 강변현대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업무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와 행정용역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업무 대행자 선정 및 계약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다시티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자, 1차 계약 기간, 최초 계약 시부터 시공자 선정 시까지입니다. 그 1차 계약 기간 동안의 수행 업무로 사업 설명의 개최, 조합 설립 동의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업무의 대행,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업무의 지원, 기타 시공자 선정 시까지의 행정 용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총회를 통하여 또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저희 블루다시티가 재신임을 얻는 경우에 그 이후 조합 해산 시까지 제2차 계약 기간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허가 업무의 대행, 권리변동 계획 작성 업무의 대행, 총회 운영 업무 등 국토부가 정한 사항, 조합 운영 관련 업무의 지원, 기타 조합 해산 시까지의 모든 행정 업무들을 수행 업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초 이 계약 시에 사업의 대여금을 선정을 하였는데 최초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 시까지 1억 원 이내에서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합 창립총의 모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2시 강동역 1번 출구 인근의 레미안 강동팰리스 이스트 센트럴타워 12층 세미나실 2-1호에서 저희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